네, 매주 금요일은 시사기 평론계의 가장 존재감 높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서정옥,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배종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요즘 제일 장안의 화제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외교부 통일부 업무 보고가 있었고요. 근데 남북이 진짜 원수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통일부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한 것 같고요. 금융위 공정거래위 보고에서는 주가 조작하면 완전 망한다라는 인식을 좀 확고부동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를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법무부에서는 검찰까지 해서는 법질서 책임 중요 부처고 국민 신임 저버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주문 사항을 내놨는데요. 어디가 제일 눈여겨 들으셨는지 그리고 뭐가 좀 인상에 남으셨는지 박지훈 변호사님부터. 저는 이거는 개인적인 것 같긴 한데 통일부 이제 보고할 때 비전형 장기수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쉽게 할 수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하여튼 저는 업무 보고 이 생중계를 보면서 좀 이렇게 좀 국민들이 궁금한 것들, 정책 결정하는 부분들, 또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이게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쟁점들에서 거침없이 얘기하는 네, 부분이 너무 오히려 주는 게 좋다. 네, 우리 서정 변호사님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네, 하여튼 저는 되게 마음에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남북이 원수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 통일부하고 외교부가 원수가 돼가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자주파와 동맹파 갈등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속보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서로게 각자 목소리 내는 게 나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뜨는데 네, 근데 현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미국하고 동맹이나 DMZ 관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북한 문제 있죠. 네. 그런데 통일부하고 너무 이게 외교부가 다르니까 국민들에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어느 목소리가 이게 정권의 목소리냐. 이거는 조율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이게 각자 목소리 내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는 한 목소리로 갈 수 있도록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약간 통일부의 남북관계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긴 있었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은요? 저는 데이트를 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대통령의 이 업무 보고가 전략적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플릭스죠. 네. 지금 모든 관심사를 업무 보고에 집중시켰다. 네. 그러니까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남북 관계, 그 다음에 핵발전, 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네. 핵 관련된 내용들, 탈모, 네. 또 보험 관련된 내용들, 그렇죠. 환단고기,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다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콩 GPT. 네.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이 총동원 망라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 관심사대로 이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근데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심에 잊혀지는 거예요. 우리 서정우 변호사도 계속 관심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네. 우리 박지원 변호사도 그렇고 뭔가 관심에서 잊혀질 때가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은 이걸 견인해 가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은 그런 주제를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것이 이른바 이슈 파이팅을 하는 거거든요. 논란도 되죠 분명히. 네. 한남곡이나 이런 내용들은 또 계속 논란도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붙들어 둔다. 이건 엄청난 전략적 의미가 담겨 있다. 명플릭스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넷플릭스를 봐도 재미있는 것도 있고 재미없는 것도 있잖아요. 네. 물론 YTN 정면 승부는 김준혜 주스 정면 승부는 최고의 재미입니다만. 근데 이제 이것은 비난인가요? 아니면 말씀하세요. 이건 칭찬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의미까지도 담겨서 업무 보고를 빠른 시간 내에 12월에 하는 이유로 보입니다.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것보다는 어쨌든 의제를 먼저 던지는 역할을 하는 게 국정 운영의 드라이브나 이런 부분에서 좋다 이런 이제 분석이신 것 같은데 갤럽 근데 여론조사는 어떻게 이걸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그러니까요. 이 마침이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군요.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예요.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55%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내려왔습니다. 네.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죠. 잘못하고 있다는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가 올라가 36%로 나타났는데 중요한 게 지난주에 제가 출연해서 긍정평가로 가장 높게 나온 것이 외교라는 것을 네.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도 여전히 외교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 국무회의 대통령 업무 보고. 업무 보고가 대통령 1위로 업무 올라왔다. 보고. 그러니까 네. 소통이라는 것도 대통령 업무 보고예요. 네. 이게 무려 11% 올라가서 18% 1위입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되든 어쨌든 간에 또 지지층들은 또 계속해서 집중을 하거든요. 관련된 영상도 지금 계속해서 짤로 만들어져서 동영상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건 효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효과 또 눈에 오르내리는 효과 이 효과는 극대화됐다. 이거 좀 예. 진짜 보면 이슈들이 없지 않습니다. 네. 뭐 많아요, 사실은. 그 통일교 문제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좀 분산시키거나 네. 확 빨아들이는 효과는 있는 것 같거든요. 아. 더더욱 저는 뭐 그냥 국민 입장에서 관심이 있는데 예전에 항상 보면 언론을 통해서 걸러 들었거나 걸러 봤잖아요. 네. 언론이 막 업무 보고 있으면 그걸 갖고 다시 재해석해서 하여튼 보도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매체를 다 볼 수도 있고 지금 원하면 대한 매체 뭐 다 볼 수 있으니까 생중계로 보여주겠다. 당신들이 판단하시라 이런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으로서는 아마 새로운 경험을 좀 하는 거 아니냐. 저는 한 두세 번 돌면요. 네. 업무 보고하는 그 기관이나 뭐 예컨대 부처에서도 잘 준비해서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사실 그 전주 한국갤럽 정기조사 기준으로 2주 전에서 지난주까지는 한 6%쯤 푹 떨어졌는데 이슈가 사실 달라진 게 있다면 통일교나 그때도 있었던 거고 여기서 업무 보고가 좀 크게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 같습니다. 근데 1%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다음 주에 더 떨어질 겁니다. 업무 보고 할수록 보세요. 예를 들어 건보공단의 특사경, 네. 경찰을 도입한다. 네. 의사단체들이 난립니다. 거기다 정경 위원장은 한방은 난임 치료가 효과가 비과학적이다. 한의사 단체도 난립니다. 또 이게 환단고기 때문에 역사단체 48개 학회가 들고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정지되지 않은 발언 때문에 계속 그 반정부 이런 이제 단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앞으로 이게 저는 지지율이 계속 빠질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질문 한번 보세요. 제가 인터넷 쳤더니 와, 이 대통령이 이게 할 질문입니까? 초코파이 사건 1,000원짜리 왜 기소했냐? 뭐 이런 질문. 생리대 가격이 높으니까 공정거래 조사해라. 이런 질문. 뭐 전부 이게 진짜 우리 지역적인 말단 공무원이 할 이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이 아무리 만기치려면도 유분수지 이런 구체적인 사안까지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저번에 탈모약 하니까요. 탈모 치료제 사안가 다 치버렸어요. 네. 주가가 막 요동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이게 어떤 특정 기업은 사기다 납품 코레 이랬더니 그 하한가 치버렸어요. 이런 게 계속 저는 주가도 요동치고 계속 대통령이 정지되지 않은 발언 이게 좀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이런 봅니다. 그러면 아니, 뭐 도어 스태핑 할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진 윤어겐이다 이것이. 그럴 겁니다. 1% 떨어지지만 다음 주에 한 2, 3% 떨어질 걸요. 도스태핑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네. 새로운 시도였어요. 네. 대통령이 직접 매일 기자들한테 얘기하고 질문 받고 답하고인데 사실 얼마 못하지 않았습니까? 못했죠. 우리 서정호 변호사님 말이 맞으면요. 네. 그만 몇 번 하다 그만 말 겁니다. 근데 네. 제가 장담하건데 저는 계속 할 거라고 계속 봅니다. 할 거라고 본다. 그리고 더 정제될 거고요. 네. 더 잘하겠죠. 뭐 이건 그런 게 있다면 조심하면 되는 거고 그걸 다 국민들은 다 가려들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이제 논란이 되거나 이제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이 조사에서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55. 근데 민주당은 40. 네. 국민의힘은 26. 네. 그러면 여전히 대통령이 지금 여론을 이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부인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몰입 효과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모든 마이크와 모든 카메라를 사실상 대통령이 가져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집중이 된다는 것이에요. 집중이 안 되고 비난에만 거치면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연결될 텐데 네. 대표적인 데이터를 읽을 때 이제 지지율은 1%포인트가 내려가서 55인데 그러면 이제 중도층 지지율이 많이 내려갔거나 빠져 있으면 다음 조사에서도 더 많이 내려갈 거라고 이렇게 이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이 전체 55인데 중도에서는 60이에요.
또 부정은 31이거든요. 네. 그럼 이게 받쳐주고 있는 거죠. 아. 그게 이제 서정구 변호사 말씀하셨던 대로 환단고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보수에서는 긍정으로 보는 의견이 29입니다. 그런데 중도에서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중도에서도 납득할 수 없을 만한 내용이면 모르겠는데 가령 인국공의 이학재 사장과는 굉장히 치열하게 붙지만 또 다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이 됐던 이재호 민주화 기념사업회 이사장과는 대화가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흘러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조금 온도차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와중에 이번 여론조사에서 통일교 특검에 관한 결과가 다소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좀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좀 이것도 배 소장님께서 정리해 그렇죠. 이게 주신다면 흥미로운 게 이게 한국 갤럽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를 보더라도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여론의 찬성 여론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한국 갤럽 조사입니다. 자체 조사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되는 데 대한 찬성 62%, 네. 필요 없다는 22%로 나타났는데 민주당 지지층이 궁금할 거예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가 67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 특검은 국민의힘 조사라는 그 특검 아니겠어? 네. 이렇게 생각하거나 조금 헷갈렸던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야를 안 가리는 거예요. 역시 그러니까 지난주에 박지훈 변호사님이 특검을 긍정적으로 얘기하셔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는 저는 만약에 이제 이게 지금 의혹 제기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뭐 민주당의 뭐 전재수 의원이라든지 그게 이제 다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네. 개개인의 지금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당이 어떤 종교 단체에 복속되는 그런 모양새, 뭐 우리 증거 자료나 진술 같은 걸 들어보면 그러기 때문에 만약 특검이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자들 봤을 때는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되고, 뭐 개인이 뭐 했다고도 확인해야 되지만 네. 당이 만약에 그게 뭐 관련성이 있으면 크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가 찬성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긍정평가자 중에서도 무려 65%가 특검을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식으로든 특검의 형태를 띈 아니면 특검의 성격을 띈 시도가 있어야 되는 것만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에서도 앞서 이제 박지훈 변호사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건 외면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사사롭게 보기 어렵다. 서 변호사님. 뭐 저도 이거 안 하고 2차 특검 종합 특검 한다.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저는 뭐 국민의 3배 정도거든요. 네. 그러고 보수 진보 관계 없어요. 네. 저는 무조건 이게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러고 국민의힘은 당할 만큼 당했잖아요. 이미 1억 4,420명 후원, 그다음에 권성동 구속,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구속 다 했거든요. 뭐 저는 성역 없이 다 하자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다만 특검이 되면 실질적으로 민주당을 겨냥하지 않을까. 그중에 정진상, 또 강선우, 또는 정동영, 뭐 이종석 이런 데 여러 사람들 의혹이 많거든요. 임종성 7인에 포함해서 막 권력적으로 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지금 이제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계속 단호하게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근데 만났냐 통일교 여기에 네. 대해서는 좀 답변이 없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범죄가 되려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또 수사라는 건 도덕을 수사하는 것보다는 법률 위반을 수사를 하려면 만남을 갖고 이게 법률 위반을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사실은 하기도 어렵지만 말하기도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전에 윤영호 본부장을 보면 증거들이 사실 다 있거든요. 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사실은 만약에 금품이 와갔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증거 남겨뒀을 거라고 보면 사실은 하기는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전재수 의원이 그걸 입증하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쉽진 않다. 그런데 저는 전재수 의원이 진짜 국민을 모욕하는 게요. 자기 정도 거물이면 뭐 200억에다가 시계 100개 정도 줘야 이게 로비가 되는 거 아니냐. 2천만 원에 부산 미래를 팔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재수 장관은. 그러면 200억에 시계 100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통일교가 권성동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한테 로비한 거는 얼마죠? 1억에 1억이잖아요. 7천.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도 뭐 1억이 안 될걸요 물건. 네. 근데 자기는 200억에 시계 100개다? 얼마나 이게 교만한 이야기냐. 저는 진술보다요. 아마 이게 명품 구매 내역을 가져갔잖아요. 네. 근데 뭐 시계 같은 게 2개가 상계 높다. 그러면 이게 행방을 추적해 보겠죠. 시계 사가 뭐
누굴 주겠냐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역으로 추적해 보면요.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 입증이 저도 또 입증이 하려면 금방 됩니다. 이틀 전에 약간 입증이 근데 어렵지 않을까라고 차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러게 윤영호 씨 말만 가지고는 네. 들었다. 네. 전문 증거일 때는 좀 그렇지만 네. 그런 게 물건의 구매 내역이 나오면 아무래도 이게 좀 신빙성이 커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알리바이 전부 주장하다가 다 실패했거든요. 그 2018년 9월 9일 날 롯데호텔 저녁에 이거는 저는 확실하다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한학자 총재가 또 무슨 말했는지 아직 언론 보도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교도소 조사하러 갔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게 불면 끝나는 거죠. 앞으로 이게 지켜봐야 됩니다. 네. 배종찬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그냥 200억을 받았다고 하고 누구죠? 시계도 자, 지금 전재수 장관인지 조국 대표인지 조국 대표 헷갈렸어요. 같은데요? 헷갈렸는데. 조국 지금. 대표 아닙니까? 전재수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법은 가려야 될 건데 네. 문제는 뭐냐면 정치적 타격이죠. 일단 이렇게 거론되는 것 자체가 전재수 의원이 누굽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양수산부 장관이고 부산시장으로 거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적인 부분은 다툴 부분이다. 다만 지금 전재수 의원이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타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PK 민심 지형도 변화가 될 것이고 또 이렇게 되면 이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되는 것도 문재인 정부 때 사람 이게 또 이제 또 노무현 사람 그러니까 이른바 친문 또 친명 친청 이렇게 이제 민주당 내의 권력 지형에도 변화 양상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전재수 의원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조금만 첨언을 하면 그래서 시장 선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탁 털러야 되는데 수사라는 게 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뭐 몇 달을 간다고 하면 끝까지 이제 계속 있으니까 그걸 기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부산시장 선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간다. 뭐 앞으로 많이 남았지만 네. 사실은 그때까지는 털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게 정치적 타격일 것이다. 하긴 그 기동민 전 의원 최근에 1심 무죄 받았는데 그분 몇 년 걸렸죠 지금? 지금 3년인가 그러고 날라갔잖아요. 네. 못 나왔어요. 네, 공천 못 받았죠. 컷오프인가 봐 됐었거든요. 그래서 참 리스크는 리스크다. 리스크입니다. 네. 당연히 리스크입니다. 이거는. 서정호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부산 선거는 훨씬 쉽고 그 전부터 김도읍 썰을 밀지 않았습니까? 박형준 아니다. 근데 뭐 저는 원래 전재수는 이 사건이 없었어도 네. 부산은 아마 국민의힘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봤고요. 다만 이제 그 박형준 시장이 지지도 그리 높진 않아요. 네. 따라서 이게 그 새로운 인물로 이게 치열한 경쟁이 되면 뭐 박형준 시장이 되더라도 뭔가 이게 치열한 예선이 필요하다. 그 점에서 이제 그 김도도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게 좋은 분들 많더라고. 그 보니까 뭐 김미애 의원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박수영 의원. 네. 그다음에 요즘 초선이지만 박성훈이라고 있거든 대변인. 네. 네. 뭐 이런 분들이 아마 요즘 계속 안철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는 아니고 안 됩니까? 그건 아니고 그 이런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안 된다는 왜 안 건지. 됩니까? 경기도 의원이시니까. 그것도 부산 사람입니다. 지역에 아무 연고가 없잖아요. 부산에서 태어났죠. 부산에서 초중고 나온 거 아니에요? 정치는 서울이나 네. 지금 이게 경기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출신수가 나온 부산고 출신입니다. 이건 좀 비슷했습니다. 잘하십니다. 부산 경남 포함해서 정당 지지율 한 번만 확인해 볼까요, 소장님? 네, 아까도 이제 정당 지지율은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이 40이고 국민의힘이 26.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정당 지지율을 보면서 이거 조사 안 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사했습니다. 그대로 정당 지지율은 유지가 됐고요. 부산이 제일 큰 관심사일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실 텐데 부산의 경우에는 민주당 30, 국민의힘 33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 최근에 들어서는 계속해서 민주당이 좀 부산에서 선전하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민주당이요. 그런데 지금 33으로 그래도 오차범위 내긴 하기 때문에 이건 뭐 추세를 더 봐야 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도 민주당이 앞서고 인천 경기 또 충청권 뭐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이 앞섭니다만 부산 울산 경남만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오차범위 내지만 국민의힘이 33 민주당이 30 그러니까 전재수 여파 이른바 통일교 여파를 입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부산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이 조금 낫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거 끝까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이거 예전에 보면 여론조사하고 결과도 다르고 네. 출구조사로 결과도 달랐지 않습니까? 그쵸. 그만큼 민주당이
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산시장 쉽지 않은 곳이 부울경 다 마찬가지인데 네. 그만큼 살짝만 뭔가 바뀌면 상황이 확 돌변하는. 그게 주자가 한 명 통일교 의혹이 생기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도 어려운 판에 리스크가 더 커졌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칠성사이다가